지난해 만나봤던 32대9 슈퍼 울트라 와이드 비율을 가진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 삼성전자 오디세이 G9이 1년 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습니다. 좌우로 팔을 벌려도 한 번에 감싸지도 못할 광활한 크기, 책상 하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어마무시한 모니터가 이번에는 더 좋아진 퀀텀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달고 찾아옵니다. 여기에 1년 동안 얻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보완해 좋아진 마감, HDMI 2.1을 지원해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은 게임도 4K 120Hz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년 사이 더 많아진 32대9 지원 게임들이 우리 눈을 더 즐겁게 해주는데요. 게이밍 모니터계의 괴물 같은 녀석,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입니다. 삼성이 지난해 발표한 흰둥이 괴물 모니터 오디세이 G9은 전 세계 게이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7형 QHD 해상도 모니터 2개를 가로로 붙여놓은 이 녀석은 다른 32대9 모니터들이 구현하지 못한 천알 곡률 커브드 모니터로 등장하면서 극강의 몰입감이란 바로 이런 거다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될 게 있을까? 싶은 이 녀석이 네오란 이름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전작의 인기에 더한 진정한 후속기 오디세이 네오 G9은 최근에 핫한 미니 LED를 디스플레이에 적용했습니다. 이 녀석은 VA 패널에 퀀텀 닷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갖췄습니다. 해상도는 전과 같이 가로 5120, 세로 1440 픽셀의 듀얼 QHD 화면을 자랑하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27형 크기의 QHD급 해상도 모니터를 가로로 2개를 길게 붙여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가로 119cm, 그리고 세로로 33.5cm 정도 되는데요. 가로로 책상이 120cm 이상의 공간이 없으면 이 녀석은 설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해요. 후면과 전면은 전작과 거의 비슷합니다. 흰색 바탕에 우주선 엔진이 연상되는 듯한 멋진 외관과 LED 코어 라이트닝은 여전하고요. 몇 년 동안은 이렇게 그냥 디자인을 유지해도 될 정도로 처음부터 G9은 깔끔하고 완벽한 자태 그대로를 이번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의외로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책상을 조금 치거나 키보드를 칠 때도 좌우로 모니터가 조금씩 흔들거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덜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좀 봤더니 모니터 본체 무게가 확 줄었더라고요. 이전 오디세이 G9은 스탠드를 제외하고 이 모니터 본체만 14.1kg 정도 됐었는데 이번 네오 G9은 11.9kg으로 약 2kg 정도 줄었습니다. 버튼 마감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제는 버튼을 확실하게 누른다 이런 느낌이고 화면도 메뉴가 뜨는 게 굼뜨지 않고 확실하게 잘 작동했습니다. 또 최근 오디세이 플랫 시리즈에서 봤던 나만의 게임 설정 버튼도 3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주사율이라든지 프리싱크 활성화라든지 조준선을 놓는다든가 색상도 자주 즐기는 게임에 맞춰서 설정해 놓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 크게 변한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죠. 패널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지난번 제품보다 더 촘촘한 퀀텀 미니 LED를 달아 더 몰입감과 사실감 넘치는 색 그리고 검은색 화면을 보여줍니다. 네오 G9에 들어간 퀀텀 매트리스 기술은 과거 LCD 모니터나 TV에 사용했던 형광등과 같이 생긴 녀석들이나 LED가 크게 들어가 빛을 쐈었다면 이제는 전보다 40배 정도 작아진 퀀텀 미니 LED가 들어가 개별적으로 뒤에서 빛을 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픽셀 게임들 있잖아요. 너구리나 갤러그와 같은 게임들이 최근에는 더 고해상도의 게임으로 변했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을 구현하는 네모난 작은 픽셀들이 더 촘촘하게 자리 잡고 구현하면서 이미지의 가장자리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녀석도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니터 필름과 필터를 지나기 전에 나오는 이 빛, LED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어둡고 밝은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전력 효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번 네오 G9의 경우 삼성이 독자 개발한 퀀텀 매트리스 기술 덕분에 광원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로컬 디밍 존이 2048개로 늘어났고 명암 조절도 4096단계로 늘어났습니다. 숫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아무튼 좋아졌다는 거예요. 밝기뿐만 아니라 검은색과 흰색의 구현 단계를 더 촘촘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200만 원이 넘는 모니터인데 당연하지 이럴 수 있겠지만 이 녀석은 게임을 위해 태어난 제품입니다. 물론 게임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죠. 네오 G9은 100만 대 1 고정 명암비에 퀀텀 HDR 2000 인증은 덕분에 최대 2000니트 밝기까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어두워서 답답함을 느낄 일이 없을 정도고 또 동굴과 같은 던전에서 밖으로 나올 때 멋진 장관이 펼쳐지기도 해요. 또 최대 240Hz 주사율에 최대 1ms 음락 속도로 갖췄고 마지막으로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와 엔비디아 G-Sync 컴패티블 호환까지 더해져 게임들이 끊기지 않고 부드러운 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정말로 중요하냐? 영화나 드라마는 약 2시간 정도 장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데 반해서 게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임은 유저가 어떻게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화려한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모든 환경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이번 네오 G9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끌어모아 여기다가 담아냈습니다. 여기에 32대9 화면비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화면과 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습니다. 톰 클랜시 디비전2의 경우 내가 서 있는 바로 좌우 방경까지 정말 다 보이니까 적들이 옆으로 슬금슬금 와서 죽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요. 피파 온라인이나 위닝과 같은 축구 게임도 카메라 설정을 하면 상대편 진영까지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미니맵? 그게 뭐야? 제가 좋아하는 농구 게임인 NBA 2K21도 정말 색다른 경험을 보여줬습니다. 21대9 화면을 가진 34형 오디세이 G5의 경우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디세이 네오 G9으로 게임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마치 관중석 제일 끝에 앉아서 실제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줘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즐기기 위해서 요즘 미리 연습한다는 유저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노노노. 이 모니터로 제일 잘 어울리는 게임은 뭐니 해도 바로 레이싱이죠. 포르자 호라이즌 4나 더트랠리와 같은 게임을 해보면 이 모니터는 미쳤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정점은 역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재밌게 즐기는 게임인데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슈퍼 그래픽 카드의 그래픽 수준을 하이엔드로 해야 끊김없이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이 엄청난 모니터에서 보는 화면은 이 맛에 게임을 한다 는 느낌이 확 와요. 지난해 오디세이 G9이 출시했을 때는 32대9 비율을 지원하는 게임을 찾느라 조금 애를 먹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부터 축구 게임들, 그 외 게임들도 제법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은 게임 콘솔도 좋습니다. 32대9 화면비를 꽉 차게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HDMI 2.1 버전 포트가 2개 있어서 지원 케이블만 있으면 4K 해상도에 최대 120Hz 고주사율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단 16대9 화면비로 해야 합니다. 좌우 렛터박스가 생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은 이런 사용자들을 위해 동시 화면 모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화면을 사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보는 게 바로 이 모드입니다. 한쪽은 PC 화면을, 한쪽은 콘솔 화면에 띄워놓으면 한쪽은 공략집을 하나 띄워놓고 한쪽에서 그냥 게임만 계속 하면 돼요. 대신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1대1 비율의 동시 화면 시 DP4로 연결한 PC는 최대 QHD 해상도에 그리고 120Hz 주사율로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HDMI로 연결한 플스5나 같은 콘솔은 FHD의 최대 6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HDR 기능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사실 아쉽긴 하더라고요. 또 PIP 모드로 작은 화면을 한쪽에 띄워놓고 사용할 경우 그 작은 화면은 최대 60Hz 수준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은 현존하는 게이밍 모니터들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게이밍 모니터 맛형과도 같습니다. 어깨도 쫙 벌어져 있는데 커브드 모니터니까 뭐 말 다 했죠. 엄청난 사이즈와 화려한 코어 라이트닝 조명은 고급스러움을 더해 돈값한다는 인상 제대로 심어줍니다. 이번에는 또 코어 싱크 기능이 추가돼서 화면의 중앙 색상과 비슷하게 표현해 벽을 등지고 모니터를 설치해 사용하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지난해 오디세이 G9을 만나봤던 과거 경험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작년에는 눈이 아플 정도로 정말 쨍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화면이 밝으면서도 눈이 편안했습니다. 블랙 화면만 띄워놓으면 퀀텀 미니 LED 느낌이 확 살 정도로 모니터 전원을 끈 듯한 착각을 줄 정도예요. 32대9 비율을 지원하는 영상들이 현재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윈도우 태블릿 모드로 넷플릭스 앱을 실행해보면 꽉 차게 영화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바로 이 모니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에요. 물론 자막이 아래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쉬운 점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우선 잔상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할 때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민감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난 PC보다 콘솔 게임을 즐긴다, 플스나 엑박이 짱이다, 이런 분들에겐 이 제품은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뻔한 답이겠지만 16대9 화면비 크기의 모니터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광활한 화면에 27형 사이즈가 화면을 딱 보고 있으면 뭔가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좌우 검은색 렛터박스가 사람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뭐 그래요. 이 녀석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PC 성능 정말 좋아야 합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이 PC는 AMD Ryzen 9 3900X에 64GB 메모리 그리고 지포스 RTX 2080 슈퍼의 8GB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PC입니다. 최근에 테스트한 삼성 오디세이 G7 플랫도 4K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고성능 모니터였는데 뭐 이것도 사실 무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오디세이 네오 G9은 달랐습니다. 출시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게임들은 그래픽 수준을 최고로 해도 끊기지 않는데 반해 이 녀석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최소 그래픽 카드는 RTX 30 시리즈 중 3080이나 309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할 수나 있나요? 예, 뭐 그렇습니다.
삼성 오디세이가 올해 행보가 재밌긴 해요. 지난해 천알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들을 사이즈별로, 성능별로 출시를 했다면 올해는 평면 IPS 패널을 넣은 플랫 모델과 21대9 화면비 게이밍 모니터를, 그리고 올해 제대로 된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 32대9 화면비를 가진 49형 천알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을 출시한 겁니다. 이 제품 출고가는 240만 원입니다. 만약에 내가 PC 게임에 정말 진심이고 그리고 32대9 모니터에 시원한 넓은 화면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네오 G9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1대9, 커브드, 그리고 플랫, 다양한 게이밍 모니터들을 선택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만나본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화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끝!